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매우 중요한 정보적인 가치가 있는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김정은의 초대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 말로 초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별장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소, 툭각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별장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 초대서는 뭐 김정은 전용이 있고 또 해외 정상이 오게 되면 묵는 그런 이제 백화원 초대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방문하고 난 직후에 김정은에 의해서 무참하게 강권군관학교에서 공개 처형당한 이런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은 당시에 잠깐 찌라시 형태로 이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는데 현재 언론 검색을 해보게 되면요 이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초대소 소장이 죽은 뉴스를 의도적으로 다 지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 사건이 물론 북한 내에서 발생했지만 한국의 김정은 앞잡이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오늘 매우 중요하게 이 소식을 다룹니다. 최근에 제가 북한과 아주 고위층들과 연계된 또 한 형님 같은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 처형당한 소식을 처음으로 알았고 이 소식을 이제 국정원에 알렸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허위사령부나 김정은을 둘러싼 핵심 계층에서 매우 충격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국가보위성 최고위 간부들이나 이런 핵심 그룹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이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북한도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엄청난 간첩이 있다는 얘기고 그 간첩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세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위험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백화원 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 묵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초대소 내부의 모습인데 김정은과 문재인이 약 한 20분 동안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소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차단시켜 놓고 두 사람만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대화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게 김정은 전용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해외 정상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차원에서 건설된 초대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 도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김정은이라고 있지라도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감청하기 위해서 이 백화원 초대소 차원에서 도청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 문재인이 김정은과 나눈 대화 가운데 상당히 좀 듣기가 거북했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남쪽의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맞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변하는 사람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만한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니까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생각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는 해당 기관에 다 줘가지고 국비리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 녹음한 것을 몰래 카피를 떠가지고 이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 이걸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과 문재인이 나눈 평범한 대화라면 큰 가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국가안보상의 엄청난 문제라든지 또 대한민국 정부에게 해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만약 문재인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파장이 있는 거죠. 정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백화원 초대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외부로 유출시켜 가지고 팔아먹으려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초대소의 모습이고요. 특별한 이런 집들이 여러 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따로 그리고 따라간 이런 성원들이 묵고 있는 초대소 다 이제 별도가 됐는데 이 모든 언행과 이들의 발언은 전부 다 북한에 의해서 도청이 돼 가지고요. 이제 보관이 된다는 얘기죠. 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엄청난 쇼를 했습니다. 뭐 10만 평양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까지 했죠. 물론 이제 연설 내용은 김정은이 다 체크를 해가지고 김정은의 사인을 받고 나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재인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문재인이가 대신해준 이제 그런 결과가 되겠고요. 그 연설 대가로 김정은에게 한 30억 달러어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려고 했다. 이런 이제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지금 정확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싹 돌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삶은 모시기요 해가지고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북한 정권은 뭐자가 문재인이든 누구든 일체 대한민국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빗나갔는데 녹음된 파일이 초대서 소장에 의해서 해외로 나가는 국가보위성 요원들에게 전달이 됐고 이런 것들이 국정원 라인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대서 소장이 이 파일을 끄집어내 가지고 외부로 돌린 것은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 돈이 나올 때가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이제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뭐 기타 국가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모르는 극비리에 움직인 것인데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이 유출돼 가지고 초대서 소장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가 됐고 강건 군관학교에서 무참하게 처형당했고 이제 그 가족은 평생 못 나오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겠냐. 그러니까 누가 북한 내부에 이 정보를 주었냐. 이거를 유출해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했던 이 상대방. 제가 보건대는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이나 이 패거리들이 자신들이 이제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한 얘기가 이 언론에 공개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나 막아야 되는 거죠. 막고 이 파일을 없애야 되는 것인데 이걸 받아가지고 돈도 안 주고 이 사실을 북한 정권에게 고발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그 세력이 김정은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처형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만들어냈는데 이건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움직였던 그 당시에 국정원 라인들 또 이제 대북 브로커 라인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정보가 오픈이 됐고 국비리에 움직였던 이 정보 라인들이 발각이 되면서 뭐 김정은 정권 뭐 보위부가 귀신도 아니고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거죠. 비밀리에 그렇게 빼돌려 가지고 주는데 그 준 사람이 그냥 딱 가지고 가게 되면 누가 합니까?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 가지고 거꾸로 북한에 있는 초대소의 소장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은 너무나 이제 이적행위가 많았고 사건들이 많지만 초대소 소장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 의문점 이거는 한번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풀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도대체 간첩이 누구냐 이거지요. 워낙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지만 초대소에 문재인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빼돌렸던 이 소장이 죽은 것에 대한 이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언젠가 이런 비밀들이 공개가 돼가지고 적국을 이롭게 했던 이적의 세력들이 정의의 심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다양한 정보들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께 알리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이런 노력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